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이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4만 달러가 무너진 상황인데 전날 대비 4.45% 하락한 39,7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5.82% 하락한 2,31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3.68%, 솔라나 8.12%, BNB 4.27%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50%,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9%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98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미국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의 경우는 이 암호화폐와 금, 은 투자자들에게 이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주식과 채권, 기업, 토지, 건물과 같은 자산이자 배당금, 실적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즉 내재 가치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을 한 것인데 이 하워드 막스 창립자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금과 은 모두 남들이 얼마를 지불할지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술품과 모피, 원유와 같은 자산 범주에 속한다라고 관측하게 됩니다. 하워드 막스의 경우는 금과 비트코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호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금이 조금 더 검증이 됐고 사실적이지만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분석적인 존재 이유가 부족하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는 모두 한정된 공급량에서 비롯된다며 이 가격 상승 요인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덧붙이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암호화폐 화폐의 가치의 경우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오던 부분입니다.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야기를 정말 지겹도록 많이 나왔었습니다. 비록 암호화폐가 이 전통적인 금융자산처럼 직접적인 현금 흐름이나 배당금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여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제어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공공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이 분산 원장으로 작동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빠르고 국경을 초월한 거래나 가치의 저장 수단, 분산 금융, 자산의 토큰화, 게이머에서의 사용 등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를 갖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이는 금과 유사한 가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2100만 개라는 고정된 최대 공급량이 있는데 이는 금과 같이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데요.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 유용성, 산업 확장 가능성에 따른 내재가치 평가 또한 그들의 가치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같은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면은 암호화폐는 단순히 시장의 투기적 자산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이 지닌 독특한 기술적인 속성과 경제 내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워드 막스의 바탕으로 한 진정한 분석적인 존재의 이유가 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에는 이를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단계는 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승인된 현물 ETF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는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연이어 하락하는 시장 상황 속 개인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늘고만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투입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곧 강세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미 SEC에 의해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현물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은 현재 약 63만 8,900개로 268억 달러, 한화 약 35조 6,7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된 것인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230억 달러, 하나 30조 6,130억 원, 이제 상당의 56만 6,973BTC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추 물량 대부분을 차지 GBTC 투자자들은 상당히 막대한 투자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강세 신호를 포착하고 ETF 출시 이후 지지부진하던 비트코인 가격에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ETF에 순 유입된 금액은 약 5조 원으로 하루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전문가들은 현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하여 저점이었던 1만 5천 달러에 매입한 단기 보유자들과 일부 기관 보유자들의 매도 대기 물량과 파산한 FTX와 차익 거래 물량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물량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에도 현재 15%에서 한 20% 조정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은 ETF의 영향력이 그만큼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인 것이죠.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는 더 깊게 분석하고 많은 전문가와 논의하면 할수록 GBTC에서 유출된 소량만이 당장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라며, 왜냐하면 유출 물량 상당수가 FTX와 수익이 나지 않는 트레이더로 확인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블랙록의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이제 피델리티의 와이스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 각각 이제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 6일 만에 관리 자산이 각각 1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 발추나스에 따르면 블랙록 ETF IBIT는 자산별로 전체 ETF 상위 15%에 진입을 했고, 1일 거래량 기준 상위 2%에 달했고, 이 외에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먼트 셔츠, 그리고 인베스코, 위즈덤 트리 갤럭시, 발키리, 바네크,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 트리도 총 2만 3천 개 정도의 현물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성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부진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석가들은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GBTC 매도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블록체인 분석 업체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 RSI와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 MVRV의 강세 신호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즉 19일 4만 2천 달러 임계값을 넘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호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 트위터에서 크립토콘이라는 익명의 활동으로 분석하는 이 애널리스트의 경우도 이전 사례를 반복한다면 18만 달러, 한화 약 2억 3,958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모델의 잠재적인 오류를 고려하면 내년까지 13만 달러, 약 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크립토 마켓 참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죠.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1%씩 등락을 보이는 일이 흔하긴 하지만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BTC 외에는 전반적인 비트코인 유입이 대세인데 그럼에도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하기 위해 이제 털어내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호재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해당 이벤트가 일어나기까지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도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 플랜 B의 경우는 지금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궤도에 올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서 파란색 도트를 통상 상승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파란색 도트 이후 빨간색, 즉 불마켓으로의 진입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가격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일주일 내내 가격이 빠지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수할 때입니다. 남들이 매수를 고민할 때 매도해야 하고 매도를 고민할 때 매수해야 합니다. 이 역발상 투자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투자자의 돈은 유한하고 결국 어디론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야 버는 게 당연합니다. 이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그토록 기다리던 상승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2023년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빠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투자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매수 매도를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특히나 매도를 지금 고민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평생 비트코인 거래 5번 안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세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는 다들 매수를 고민하고 내가 매도를 고민할 때 다들 매도를 고민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남들과 반대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공포 탐욕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5포인트 그리드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베네수엘라라는 국가, 한국에서 그렇게 익숙한 국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찾아보지 않는 한 소식을 쉽게 듣지는 못하는 국가입니다. 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소식을 들을 뿐이죠. 이 니콜라스 마두로가 국회를 장악했다라느니 국가 시스템 전체를 모두 장악했다라는 소식이 간간히 들립니다. 원래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인데 샌드오일의 특성상 정제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채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 경제가 나빠진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좋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사실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들은 감시당하고 있고 그 와중에 경제가 더더 안 좋아졌습니다. 사회주의 공산 국가인데 국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반미 국가인데 국가화폐가 워낙 하락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예 달러를 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니콜라스 마두로는 그런 국민들을 차로 덮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남미의 국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경제가 한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구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패한 정치, 빈약한 산업시설,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결국 한국이 이 정도 수준으로 살게 된 것은 열심히 달려온 산업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정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잃는데 더 크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국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월급을 받으면 빵을 사고 그 다음 달러를 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에서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 한국도 1월 동안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300원을 넘어서 한때 1,300원대 중반까지도 갔었습니다. 환율 상승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선택입니다. 달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하루 3개에서 4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국가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하드 월렛끼리 다이렉트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 수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절박한 이제 심정으로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금융의 질서, 금융의 경제, 세계의 경제가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